나이가 들면서 노화는 누구나 예외일 수 없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수분이 자꾸 빠지게 되니까 뼈 사이에 물렁뼈가 오므라들게 됩니다. 다리에서 허리까지 극심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참기 힘든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박필현 씨. 휠체어에 의지하고 아들에게 부축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허리 통증. 지금이야 진통제 소염 진통제 먹고 안 붙이면 요리가 마비가 되는 거야. 알았어. 이 척추 아파서. 잘 눕지도 못하고. 누우면 이쪽 아들은 이제 보부도가 늪이 줘야 누워 있고. 앉아 있는 건 괜찮은데 눕는다든지 화장실 가서 뭐 옷을 내린다 이렇게 조금 더 활동을 하게 되면 그냥 뭉개되는 거죠. 자석들 불러가고 옷을 입혀 그래. 옷을 혼자 못 입으셔서 네, 못 입- 그 바로 한참 못 서니까. 그렇다면 현재 박필현 씨의 허리는 어떤 상태일까? 한 6개월 정도 보존 치료를 해온 걸 봐서는 현재로서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인데 아래쪽에 디스크가 나오고 한 부분 터진 디스크가 위로 올라와 있고 신경공 협착이라 그래서 이 신경이 척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에 협착이 같이 동반돼 있어서 여러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수술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척추는 기본적으로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서서히 병이 진행된다. 단순 노화로 여겨 방치할 경우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이상을 가져오게 된다. 수술 후에 몸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벌벌 걸어다니시면 좋겠지. 지장 없이 걸어다니면 좋겠지. 다 나아갖고. 그래야 자식들 애 안 미고 나도 뭐 고통 없고 그러지. 안 그랬어. 우리 아들이 보러 이리 와 지키고 아니었나. 굽어지고 휘어지면서 더 심각해지는 허리 통증. 허리가 묵직하면서 불편했던 것이 엉덩이와 다리로 이어지며 노년의 삶은 고통스러워진다. 퇴행성 척추질환의 증상은 초반에는 허리 통증이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먼저 나타나면서 이제 그것이 진행돼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많이 압박하게 되면 그러면 다리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더 심해지면 감각의 변화, 더 심해지면 위약이 발생하여서 그러니까 마비가 발생하여서 걷는 것이 보행이 힘들게 되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나쁜 자세는 허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루에 평균 8시간 이상을 차에 앉아 운전대를 잡는 택시기사들은 한결같이 통증을 호소한다. 무릎하고 허리, 다리 그런 면이 많이 좀 불편하죠. 척추관 협착증과 다른 통증을 가져오는 허리 디스크. 각 척추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물렁뼈, 디스크가 있다. 디스크는 가운데 젤리 같은 수액이 있고 수액 주변을 단단한 섬유륜이 둘러싼 구조. 디스크 손상의 경우 척추뼈의 수직 압박이 반복되면 디스크와 뼈가 만나는 종판이 손상될 수 있다. 구부러진 상태의 압박이 반복되면 수액이 밀려서 튀어나올 수 있다. 이것이 디스크 탈출증이다. 특히 다리로 가는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면서 허리부터 한쪽 다리까지 통증을 느끼게 된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는 병증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유난히 통증에 민감해지는 택시 운전기사 한영기 씨. 오늘따라 허리는 더 욱신거리고 다리까지 쑤셔온다. 관절 마디마디의 신경이 예민해진다. 기압과 습도 때문일까?
비 오는 날이 더 아프죠. 어느 말씀에 뭐 비만이 오고 뭐 허리 아프고 뭐 다리 아프다는 말이 내가 아프다 보니까는 진짜 그게 실감으로 느껴지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계속 여기 뭐 12시간 이상을 앉아 있어야 되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죠. 뼈와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추. 나이 들수록 척추의 골밀도가 약해지면서 척추가 무너져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압박은 자연스럽게 신경에도 전달돼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기에 이른다.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운전하는 한영기 씨는 허리가 구부정해질까 봐 틈나는 대로 허리를 펴려고 애쓴다. 성인들의 경우 직업과 연관된 자세에서 허리 통증이나 질환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금 낫죠. 좀 스트레스 해주면은 그나마 조금 몸이 풀리니까. 한영기 씨의 계속되는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좀 앉으세요. 허리가 아프시고 왼쪽 허벅지 앞쪽으로 불편하신 거죠? 그렇죠. 요쪽이 약간 마비가 오는 거 마비가 오고 마- 실제로 걸을 때 다리 힘도 없으시고 네. 오른쪽 다리는 괜찮으시고 그죠? 예. 오른쪽 다리는 괜찮으시고 왼쪽 다리 한번 들어볼게요. 불편하시면 얘기하시고 자. 이 정도에서 보시는 거죠. 뼈하고 뼈 사이에 이 디스크가 이렇게 안에 있어. 이게 신경인데요. 신경인데 터져가지고 이렇게 흘러 내려와 있는 소견이. 원래 신경 자체는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왼쪽으로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 내려와서 이렇게 디스크가 박혀 있는. 디스크가 파열된 상태에서 신경에 손상을 주고 있는 한영기 씨의 상태. 수술이 불가피했다.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시급했다. (2년) 전 허리 풍선 확장술을 받은 이선옥 씨. 지금은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가볍게 내려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옛날 같지 않아요. 수술하고 나니까 되게 편해졌어요. 수술하기 전에 어떠셨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지옥이었죠. 앉아서 일어날 수도 없고 누구가 없으면은 집안에서 생활을 절대 할 수가 없어서 화장실 가서도 앉을 때도 힘들었고 일어날 때도 힘들었었고. 24시간 내내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진 이선옥 씨. 자신의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 그렇다면 이선옥 씨의 허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처음에는 저도 다리가 아파서 그런 줄 알고 이 엉덩이 이쪽도 이렇게 아프고요. 이 다리 이쪽으로 오고 좀 걸으면은 발이 저려요. 그래서 나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게 그런 줄 알고 가다가 서서 앉기도 하고 주물러도 보고 신발도 벗어서 털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할 수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허리 때문에 그렇다고. 허리병이었는데 왜 다리와 발까지 통증이 오는 것일까? 허리 디스크 하면 허리만 아플 걸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디스크가 뼈하고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면서 뒤에 지나가는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있는 디스크인데요. 병이 생겨서 이렇게 안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와서 디스크를 누르는 경우에 다리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염증이 생겨서 다리로 담당하는 신경 쪽으로 통증이 오고 엉치가 아프게 됩니다. 움직일 때마다 더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집안일에서 손을 놓았던 이선옥 씨. 세탁기에 넣는 빨래조차 할 수 없었다. 구부려 빨래를 넣고 빼내는 일이
그때는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의 여유를 부릴 나이에 찾아왔던 허리 통증. 거동이 힘들자 상실감이 컸다. 그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요. 이 발 한 번 뛴다는 게 발 한 번 뛰면은 진짜 종이 한 장도 못 넘어요. 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져 갖고 이걸 못 넘는 거예요. 가다가도 주저앉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진짜 우울증까지 오더라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이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되니까는. 지속됐던 통증과 보행 장애가 사라진 지금 이선옥 씨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허리병은 증상에 따라 제때 치료법 선택이 중요하다. 심한 허리의 통증이나 다리의 통증 그리고 다리의 마비 같은 것들이 그냥 치료받지 않고 지난 경우에 신경의 특성상 그 마비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개월) 전만 해도 한 걸음 뗄 때마다 고통스럽고 주저앉고 싶었던 김기순 씨. 이제는 높은 산도 오를 만큼 달라졌다. 전보다 거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얼굴도 밝아진 김기순 씨. 아우 지금이니까 잘 걷죠. 뭐 옛날에는 이렇게 걸을 수나 있었나요? 아무나 보면 붙잡고 있으면 좀 쉬어야 되고 이런 나무도 있으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라도 쉬고 막 이렇게 다리 주물리고 이렇게 하고 가야지 또 저만큼 가고 안 그러면 또 그냥 여기 종이 깔고 그냥 땅에 앉아야 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걸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걸을 수 있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수술 후 틈틈이 시간을 내 집 근처 산을 오르는 김기순 씨.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척추의 건강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대신 이제 뭐 막 무거운 거 든다든가 그런 거는 안 해봤지만은 그런 건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조심해서 살면 되고요. 뭐 나무만 봐도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이런 거 해. 하고 나면 시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 것일까? 디스크는 수액이 뒤에 신경을 눌려서 생기는 병이니까 결국 수액이 원위치로 들어가면 그 병이 없어집니다. 원래 90 내지 95%는 6주 기다리면 수액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고 통증이 없어지는데 신경마비 증세, 발가락이 못 움직인다든지 감각이 둔화된다 또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고 나머지 90 내지 95%는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의 수백만 곳에서는 뼈의 리모델링이 끊임없이 진행된다. 파골세포는 오래된 뼈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뼈는 계속 약해지기만 할 것이다. 하지만 조골세포의 활동으로 뼈는 새롭게 채워진다. 건강한 경우 나이가 들었어도 새로운 뼈가 생성되는 이 역동적인 재구성 과정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대략 10년을 주기로 우리 몸 전체의 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 몸의 뼈는 대략 10년을 주기로 완전히 새로운 뼈로 대체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연세가 들면서 이런 재구성 과정이 노화와 관련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전반적인 뼈의 양이 소실되어 뼈가 약해져 골절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척추 질환, 예방과 관리의 길은 분명히 있다. 아쿠아로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 무릎이 안 좋아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 어깨도 아프고 그랬는데 여기 오가 하고부터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아쿠아로빅은 물의 특성인 부력을 이용해서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좌우 균형감 있게 근력을 기르는 데 효과가 있다. 허리 아프고
관절이 무릎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은 약도 좋고 뭐도 좋지만 처음 한 번 이걸 해가지고 안 들으면 뭐 다른 걸 해보지 운동을 꾸준히 그냥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해보니까 이 운동이 최고다. 허리나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노년층이 무리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운동이다. 양 무릎을 굽혀보시고 양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손바닥은 하늘을 보고 호흡을 내뱉으며 내뱉으면서 엉덩이 들어보세요. 엉덩이를 5초간 들어 올렸다 내린다. 다섯, 내리고 다시 둘, 셋, 넷, 다섯. 스트레칭 할 때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다리를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다리를 반대편 무릎 위에 X자로 올리고 반대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들어 올린 다리 뒤로 양손으로 깍지를 끼며 몸쪽으로 당긴다. 엉덩이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하는데 15초 이상 자세를 유지한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팔과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넓혀주어 몸 안에서 정사각형을 만든다. 몸 안에서 정사각형 모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어깨, 팔꿈치, 손목과 골반, 무릎을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허리를 안으로 5초간 밑으로 동그랗게 말아준 후 다시 5초간 위로 동그랗게 말아준다. 이때 척추 마디들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위로 올려준다.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허리병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물건을 들 때도 무거운 거는 가벼운 거를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겠고 또 꼭 들어야 된다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물건을 들고 일어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을 2시간 하면 꼭 10분은 스트레칭 한 다음에 다시 운전을 하시는 게 허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허리 통증, 이제 더 이상 감수해야 할 고통이 아니다. 올바른 생활 자세와 꾸준한 운동이 허리 건강의 열쇠인 것이다.